반갑습니다. 기대 강사 매운탕입니다. 자, 오늘은 CAT 2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순서로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지, 그리고 자주 질문하는 부분과 자주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앞에 카페 주소가 이제 쓰여 있는데, 그 밑에도 이제 링크로 제가 올려놓을 거니까요. 링크를 클릭하고 이렇게 넘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카페로 바로 가서 한번 설명 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그 CAT 2급을 준비하시는 분들 어떤 순서로 공부하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그 CAD 2D는 공부가 되어 있어야겠죠. CAD 2D는 당연히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처음 CAD 자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CAD 2D 동영상과 그 밑에 있는 이런 연습 문제 동영상을 먼저 공부하시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CAT 2급을 공부해야 되는데, 자, CAT 2급 동영상 게시판에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밑에 여기 4번 항목에 넘어갈게요. 자, 그럼 여기 보면은 1강부터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자, 1강, 2강은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예전에 ATC 시험일 때 설정이기 때문에 1강, 2강은 현재 CAT 2급 설정과는 달라요. 그래서 1강, 2강은 맞지 않기 때문에 보지 말고 3강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3강에 들어가시면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놨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변경된 사항을 쭉 설명해 놨고, 여기도 영상이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CAT 2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설정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는 방법은 아니고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한 설정에 대해서 이렇게 뭐 레이어 설정이라든가 이런 문자 설정 이런 것들 숙지를 좀 하시고, 자, 어느 정도 이게 숙지가 됐으면은 돌아와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뭐 100% 숙지할 수는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최소한 그 초반 부분에 그 도면층 설정, 레이어 설정은 꼭 익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셔서 다시 3강에 보시면, 자, 좀 전에 우리가 이거 이제 클릭해서 이제 보고 왔고, 3강의 내용은 실제 요거부터입니다. 요 영상을 보시면 이제 3강의 내용인데, 기초도면. 그러니까 CAT 2급은 투상도 그리는 건데, 투상도 그리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왜 이렇게 그려야 되는지, 왜 이게 수문선인지, 왜 이게 중심선으로 그려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놨기 때문에 처음 하는 분들은 정말 중요한 강의가 될 것 같아요. 내용은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하죠. 자, 그래서 3강부터 해서 차례대로, 자, 뒤로 가보면은 이제 3강부터 해서 4강 쭉 옵니다. 최소한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은 영상이 굉장히 많은데 다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여기 보시면은 8강에 보면 타원형 분석, 문제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CAT 2급에서 최근에는 타원형이 꼭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타원형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강 보고 여기 3번 라인에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14강까지, 못해도 14강은 꼭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9강, 10강, 11강부터 14강.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자, 15강부터는 왜 안 보느냐. 15강부터 봐도 돼요. 근데 약간 효과적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14강에서 딱 이제 끊고 다음에 보면 좋은 영상을 안내해 드리면은 메인 페이지로 가볼까요? 위에 요 제목 요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하면 다시 첫 페이지 돌아오는데, 이 상단의 공지사항 중에서 요거 CAT 2급 시험 보는 분들 현재 뭐 댓글 수가 60개 되어 있죠. 필독이라고 되어 있고, 자, 요걸 클릭해 보면은, 자, 뭐 자세한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거, 그러니까 CAT 2급 시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영상은 제가 이제 시험장 가서 처음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끝나는지까지 쭉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클릭해 볼게요. 이거. 네, 처음에 레이어 설정부터 해서 도면 그리는 것부터 해서 마지막에 배치 작업까지 해서 쭉 설명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아까 14강 보고 나서 이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혼자서 한번 시도해 볼 만해요, 사실. 그래서 어느 걸 보느냐, 이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는 거야, 혼자서. 여기 보시면은 CAT 2급 동영상은 앞으로 계속 봐야겠지만, 일단은 한번 풀어보고 싶잖아, 사실.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서 한번, 그쵸? 자, 혼자서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CAT 2급 기출문제 갑니다. 근데 이 기출문제도 역시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지금 보면은. 근데 두서없이 보는 것보다는 사실 제가 좀 권유를 해드리는 거는 어디부터 보는 게 좀 좋겠냐면은, 현재로서는 3번 라인에 넘어가면요, 3번, 3번 라인에 넘어오면은 여기 CAT 2급 기출문제 8월에서 10월까지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죠. 51번이라 적혀 있고,
이 전 거도 사실 봐야 되지만 현재 지금 이제 대부분 CAT급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렇게 기간이 오래 두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보통 한 달 내지 두 달 안에 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유를 해드립니다. 요거부터 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해서 51, 52, 53 쭉 풀어요. 그러면은 다 풀었으면 이제 2번으로 넘어가서 쭉 풉니다. 이렇게. 또 1번으로 넘어와서 쭉 푸는 거죠. 이렇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최소한 여기 3번부터는 풀어달라. 3번에 여기 51번부터 쭉 위로 올라오면서 2번, 1번까지 다 풀면서 검도를 받으셔야 돼요. 검도는 여기 왼쪽에 보면은 CAT 2급 검도 요청 여기 넘어오시면은 검도 요청 지금 오늘도 벌써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쭉 해주시는데 하나만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자 이렇게 지금 올리실 때는요 이 세트가 돼야 돼. 본인이 한 캐드 파일도 당연히 올려주셔야 되고 어떤 문제를 보고 했는지 그 문제도 같이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조금 전에 저희가 2급 기출문제 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요거 할 거잖아요. 보통 제가 이렇게 올려놔요 문제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다운받은 걸 이렇게 올려놓는데 얘네들 어차피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다운받은 거 그거를 같이 올려달라는 거예요. 이 파일을. 요걸 여러분 다운받을 거니까 다운받은 그거를 여러분 캐드 파일과 같이 올려야만 내가 확인하고 검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검도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검도 요청하시는 분들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CAT 2급 검도 요청 클릭해 보면은 아무거나 클릭해 봐도 역시 이런 식으로 세트로 올립니다. 세트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내가 한 캐드 파일 그리고 해당하는 문제 파일 이렇게 같이 올리고 그리고 이거 꼭 보시면 게시글에 내용이 없는 게시글은 게시 보류로 된다고 하는데 내가 이건 말 안 하고 넘어가려다가 계속 이 내용을 짧게라도 써주시고 올려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쓰고 올리시면은 좀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죠? 게시 보류됩니다, 여러분. 별건 아니지만 그렇죠? 자 이런 순서로 좀 올라옵니다. 이런 순서. 그리고 이제 CAT 2급 동영상은 계속 보셔야 돼 사실. CAT 2급 동영상 여기죠? CAT 2급 동영상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최근 문제까지 다 올려놨거든요, 사실. 어려운 건 정말 어렵기 때문에 보고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초반부에 한 10분, 20분 정도 했는데도 도저히 이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빨리 오셔서 CAT 2급 동영상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영상은 끄고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CAT 2급을 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 자주 틀리는 부분과 자주 질문하는 부분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파일 하나 열어서 비교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이렇게 최근에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뭐 이런 지금은 이 문제 푸는 게 문제가 아니니까 자주 틀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니까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주 틀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하다 보면은 이런 각도 치수 기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이 각도 치수 기입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이 좀 많아요. 근데 지금 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런 경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보시면 이런 치수 기입을 해야 되는데 치수가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나온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45도, 뭐 50도 이렇게 적혀야 되나봐. 근데 앞만 해봐도 요 방향으로는 각도를 뽑을 수 없다고 이제 생각이 돼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라인으로요, 요 모서리에서 수직으로 아래를 내립니다.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자, 이래 놓고 치수 기입을 자, 각도 기입으로요, DAN이죠. 자, DAN 엔터 하고, 자, 요 수평선과 요 밑에 이 수직선을 클릭해서 위로 끌어올리는 거죠. 위로.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죠. 요 경사죠. 얘랑 요거를 클릭해서 위로 끌어올리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얘는 도로 지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하고 이거를 나름 이제 고민했다고 이제 하신 게 여기다가 라인을 이렇게 위로 그려서 여기다 이렇게 겹쳐서 치수기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불필요한 선이 돼버립니다. 지워보면은. 따라서 이거는 감점상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아래쪽으로 선을 그려놓고 그 각도는 위로 이제 측정을 하면 되겠다는 거. DAN 그리고 요 경사와 수직선을 클릭해서 이렇게 기입해라. 최근에 질문을 많이 주시는 거 우선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유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폴리곤 같은 경우에 있어요. 뭐 렉탱글, REC, 엔터, 한 점 클릭해서 뭐 골뱅이 100, 100. 자, 이렇게 네모를 그릴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우리 폴리곤, POL 엔터, 6 엔터, 중심 클릭, I 엔터, 15 엔터. 그래서 뭐 15, 반지름 15에 내접하는 육각형을 그릴 수도 있고, 이런 REC라든가 POL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 선이 묶여 있다는 거야. 폴리곤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X 엔터, 물체 선택 엔터로 반드시 분해를 해 놓으셔야지 감점을 안 받습니다. 묶여 있으면은 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받아요. 이게 선이 하나의 선은 하나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선상일 때만, 이게 하나의 선상일 때만 하나로 되어 있으면 되는 건데, 이게 꺾여 있는 선이 하나로 묶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외형선이라고 가정하면은 하나의 선상은 하나로 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꺾여 있는 것까지 하나로 묶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가끔 가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의 선상인데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나뉘어서 이제 그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선 정리 다 해놓고 보니까 이게 하나의 선상인데 외형선이 두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감점이에요. 예. 따라서 이것도 뭐 하나를 지우고 EX 엔터 2번 해서 연장을 하거나, 그죠? 아니면 뭐 조인으로 묶거나 해서 하나의 선상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 그죠? 이렇게 꺾여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뭐 외형선으로 C 엔터로 30 하고 하나 그려볼까? 자, 절반은 외형선, 절반은 수문선을 만들고 싶대.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L 엔터,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클릭. 자, 그리고 라인으로요, 대충 아래쪽에서 적당한 점에서 클릭하고 수평선을 하나 더 그립니다. 클릭, 종료. 그리고 트림으로요, TR 엔터 2번, 여기랑 여기를 잘라버리죠. 이렇게. 종료. 그리고 EX 엔터 2번. 그리고 여기 연장, 여기 연장. 그러면은 다시 딜리트를 지우면 되니까. 얘만 수문선으로. 이렇게. 꼼수, 약간의 꼼수죠, 꼼수. 이렇게 반반씩 바꾸면 되겠다. 이런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최근의 문제에서는. 이걸 잘 안 돼서 질문하신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선 겹침, 선 겹침인데, 지금 현재 요 외형선이라든가 뭐 수문선, 이런 것들이 지금 선이 겹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를 뭐 오버킬이라는 중복선 제거하는 명령으로 써도 되긴 하는데, 사실 시험장 가면은 뭐 익스프레스 툴이 안 깔려 있을 수도 있고 오버킬이 안 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선의 개수가 많다고 생각 안 되거든요. 이 정도도. 그래서 보통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외형선 레이어에 들어가서 이 치수의 전구를 일단 끌게요. 자, 이 레이어 창을 열어서 치수 전구를 딱 꺼버리고, 이렇게 둔 상태에서 그냥 하나씩 지운 게 더 빨라요. 확실하고. 예. 그리고 갖다 대면 이렇게 반짝이잖아요. 이렇게 반짝이니까 선이 하나로 되어 있는지 뭐 나뉘었는지 확인도 가능하고, 이렇게 하여튼 반짝이죠.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게 반짝이는 게 안 반짝인다고 이제 질문 주신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OP 엔터 옵션이죠. OP 엔터. 자, OP 엔터에서 들어오시면은 여기서 그 선택이라는 항목에 가시면 좋아요. 선택에 가면은 이쪽에, 그러니까 버전에 따라 약간 틀린데,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에 있거나 또는 여기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있습니다. 선택 미리 보기라고 있어요. 선택 미리 보기. 뭐 셀렉션 프리뷰 이렇게 영문에서는 되어 있겠죠. 이 두 가지가 체크되는 항목이 여기 두 가지를 체크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개 다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요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버전이 조금 밑에 버전은. 그래서 요 두 개지를 체크하시면은 마우스를 올려놓을 때 반짝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말 나온 김에 여기에서 또 확인할 게 뭐냐면,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올가미로 선택되는 게 싫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올가미. 클릭하면은 이렇게 네모 박스로 선택되는 게 아니라 올가미식으로 막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선택되는 분들은 요걸 꺼버리면 돼요. 요거 올가미. 이렇게. 그죠? 요 부분을 끄시면 됩니다. 요 선택 항목에서. 요것도 질문 많이 해요. 그래서 요것도 끄고, 요건 끄고, 요건 체크하고, 요거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갖다 대면 이렇게 반짝이죠. 그래도 반짝이지 않는다? 그럼 ESC를 좀 한번 누르고, 살짝 움직여주고, ESC 누르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갖다 대보세요. 자, 이렇게 반짝이니까 선이 나뉘었는지, 하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좀 유용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중첩선은 저는 그냥 클릭하고 딜릿, 클릭하고 딜릿, 클릭하고 딜릿, 클릭하고 딜릿 해서 확인합니다.
되게 수동적인 방법 같은데 사실 시험이라서 좀 뭔가 확신을 갖고 나오고 싶으면은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게 그래봤자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3분도 안 걸려요. 예, 선의 개수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거든요. 예, 이게 제일 확실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보통 저는 검사해드릴 때 이렇게 검사를 해드려요, 사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검사를 해드립니다. 근데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저도 좀 이게 버겁지만 이게 오래 걸리지는 않거든요. 예, 그리고 요 치수 기입하는 것도 좀 질문 많은데, 요 치수는 보세요. 이거 지금 C11로 돼 있죠. 지시선 기입인데, 이거 메모장에 좀 써드릴까? 지시선 기입이죠. LEAD ER LE 레이드 LEAD 시작점 클릭을 하고요. F8 해제해서 적당히 대각선 가서 클릭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내용 입력 엔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C11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 줄 내용 입력 엔터. 없으면 그냥 엔터로 마무리.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LEAD입니다. L2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L2 같은 경우는 신속 지시선이라고 했고 그거는 설정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저 같은 경우는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L2가 아니라 LEAD. 자, LEAD 엔터. 자, 시작점. 보통 이제 이 빗변의 중간이 되겠죠. 클릭하고 F8 해제한 다음에 대각선 와서 적당히 이 정도 클릭 엔터. 그러면서 내용을 쓰세요. 대문자 C11 엔터. 다음 줄 쓸 거 있나요? 있으면 쓰고 없으면 그냥 엔터. 이렇게 개입하면 되겠다. 레이어는 당연히 치수 레이어로 해야겠죠. 치수 레이어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이 중첩되면 안 된다라고 해갖고 이제 클릭해서 지워보는 것도 방법이고, 선 중첩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요거 치수랑 치수끼리 겹치는 건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13에 대한 치수 보조선 요만큼과 66에 대한 치수 보조선 또 요만큼이 겹쳐 있는 거잖아요. 사실 여기가 그쵸? 요런 건 괜찮아요. 치수들끼리 겹치는 건 상관없습니다. 요것도 은근히 또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중심선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분은 좀 잘하셨는데, 도면을 잘 보시면은 그 도면과 비슷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 이렇게. 그리고 넘기는 거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붙어 있지 않은데 이거를 트림으로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도면 잘 보세요. 도면 잘 보시면 나가 있거든요. 또 떨어져 있는 부분도 떨어져 있고. 이런 거는 이제 len, 그렇죠? 증분하는 거죠. 증분. len 엔터, de 엔터, 대략 3 엔터. 뭐 3도 좋고 4도 좋고 적당한 수치를 쓰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요 선을 위에를 클릭, 오른쪽을 클릭하면 이렇게 3mm씩 더 나가는 거죠. 뭐 딱 떨어지게 몇 mm로 나가라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만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또 중심선 그리려고 했더니 이걸 이렇게 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로 돼 있어야 돼요. 하나로. 근데 이거를 여기서 요만큼 중심선을 그리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비슷하게 하신다고 이제 생각해서 이제 그랬겠지만 요걸 또 나눠서 이만큼 또 그리시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나눠서 또 하나 그리시고 여기서 그럼 몇 개입니까 선이? 하나의 선상인데 하나, 둘, 세 개를 그리세요. 이건 감점 크죠 이것도. 이건 아닙니다. 하나로 돼 있어요 하나로. 그렇죠? J 엔터로 클릭 예, 묶어보면 하나로 돼 있어요 하나로. 자,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런 거. 자, 치수 기입을 할 때 또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은 치수는 기입하기 전에 그러니까 치수 기입을 아예 처음에 아무것도 안 했을 당시에 반드시 ST 스타일이죠 스타일 ST 엔터 하시고 글꼴을 굴림으로 먼저 맞춰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예, 굴림으로 이렇게 맞춰놓고 그리고 현재로 설정 누르고 적용 닫기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예, 적용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그냥 닫기 누르면 하면 되는데 아마 처음에 설정할 때는 적용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보통 이제 새도면 열면은 자, ST 엔터 해서 이게 굴림을 안 되어 있을 거야. 그러면 굴림으로 이렇게 맞춰놓고 굴림인데 골뱅이 위로 쭉 올라오면 골뱅이 굴림이 있어요. 이건 안 됩니다.
골뱅이가 들어가는 글씨체들은 한글을 쓸 때 한글이 눕혀져 버려요. 이것도 많이 틀립니다. 또 굴림. 자, ST 엔터로 해서 반드시 굴림으로 해놓고 현재로 설정 예 닫기 이렇게 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야. 자, 치수기 이런 거죠. 이런 거. 아까 내가 처음에 설명드린 각도 이런 치수기 할 때, 그죠? 예, 한 번 더 설명드려 보면은 이런 18도 이거 좀 애매합니다. 이런 거는 라인으로 여기서 수직선을 아랫 방향으로 반대 방향이죠. 아랫 방향으로 만들어 놓고 DAN 각도 측정으로 엔터 요 경사와 수직선 클릭해서 위로 쭉 뽑으면 되죠. 이렇게, 그죠? 예,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치수 크기를 또 설정을 잘 못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치수 크기는 보통 그 문제에서 축척이 주어지죠. 축척이 1/2로 주어지면은 그렇죠? 1/2로 주어지면은 볼게요. 자, D 엔터. 치수 스타일 D 엔터 들어오죠. 자, D 엔터에 들어오면은 여기 재지정이 들어옵니다. 자, 재지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문자에서 색깔 노란색 하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맞춤에서 요게 이제 크기인데 그러니까 축척이 1/2로 주어지면 요거는 역수 2로 쓰면 되고 축척이 1/3이 주어지면 여기는 3으로 쓰면 돼요. 권장사항이 필수는 아닌데 보통 그렇게 하시면 이 크기가 알맞아 보여요. 자, 근데 내가 2로 했습니다. 지금 1/2라서 2로 한 거야 이거. 축척이 1/2로 주어져서 확인하고 나올게요. 자, 근데 변수가 있어. 지금 보니까 1/2로 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옵셋으로 제가 한 12mm 짜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측정을 한번 해보면은 여기랑 여기를 클릭해 보면은 12 측정을 했어요. 근데 얘가 문제에서 어떻게 주어졌냐면은 이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화살표가 이렇게 안으로. 문제에서는 이상하다. 선생님이 분명히 1/2라고 했을 때는 2로 설정하면 된다고 했는데 왜 화살표가 바깥으로 나오지? 다른 설정이 있나? 근데 이거는 크기가 안 맞아서 크기가 좁아서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화살표가 너무 커서. 그럼 뭐야? 2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좀 줄여도 상관없어요. 이게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지금 2로 했잖아요. 2로 했으니까 여기서 약간의 변동상을 줘도 상관없어요. 요 2를 뭐 1.9, 1.8 정도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또는 문자는 괜찮으니까 그냥 두고 싶어 라고 하면은 차라리 그러면 화살표에 가세요. 귀요미 화살표. 여기 가면 화살표 크기를 좀 줄이는 거야. 지금 2.5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 정도로 줄이는 거죠. 예, 확인하고 닫기. 자, 그럼 화살표 크기가 좀 작아졌겠죠. 근데 대신에 이미 기입을 다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주석에 가서 우리 주석에 여기 업데이트 버튼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업데이트. 예.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알아야 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CAT 2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CAD 2D 동영상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 업데이트 버튼 누르고 전체가 똑같아야 돼, 크기는요. 그러니까 이것만 작아지면 안 됩니다. 전체 드래그로 다 잡고 엔터 하면은 전체가 다 화살표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화살표가 작아지니까 들어오잖아.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기본은 유지하되 화살표 크기를 좀 줄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똑같게 해주시면 되겠다. 자, 다음 요거 보시면은 요 치수, 요 정렬 치수를 진짜 애매한 정렬 치수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은 다행히도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 딱딱 떨어지게 지금 되어 있어서 DAL 우리 정렬 치수 있잖아요. 온라인 요거 보면은 요거 정렬 요걸로 그냥 하면 됩니다. 사실 DAL이에요. DAL. 자, 여기 클릭해서 그냥 하면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직각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양끝이 직각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렬 치수를 기입해 보면 알겠지만 여기 끝과 여기 끝을 클릭하면 안 나와요. 16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선형 치수. 우리 원래 그냥 수평 수직재는 선형 치수 있잖아요. 이거 DLI. 자, L 클릭합니다. 자, DLI 엔터 하시고 여기 끝과 여기 끝을 클릭해요. 그냥 처음에는 이상하게 나올 거야. 수평 수직으로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죠? 이 상태에서 잘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밑에 회전하는 게 있어요. 회전. 자, 로테이트 R. 자, R 엔터. 그리고 몇 도만큼 회전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이 경사선이 두 개잖아. 한쪽 경사선에서만 2점을 찍는 거야. 이 경사선상에서 하나, 둘, 그리고 쭉 빼면 돼요. 클릭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것도 많이 틀리더라고 보면은.
자주 질문하고 저한테 또. 자, 그리고 이런 거 좀 아주 좋은 FM인데, 반지름 기입이요. 이게 지금 보면 그냥 그 초반에 설정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기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반지름 기입은 보면 정확하게 센터로부터 이렇게 화살표가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설정을 안 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건드린 상태에서 기입을 해보면은 이렇게 기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가요? 화살표가 센터에서 연결이 안 돼요. 이렇게 이만큼 연결이 안 돼요. 이것도 이제 감점사항이에요. 자, 얘는 어디를 바꾸느냐? 자, D 엔터 보시면 여기 재지정 역시 들어가서 얘도 맞춤이 있어요. 맞춤. 우리 아까 제가 크기 조절하는 그 맞춤이 있잖아요. 요 맞춤에 보시면 왼쪽에 맞춤 옵션에서 요 첫 번째 얘로 체크되어 있는 게 기본값인데 요 두 번째나 세 번째, 네 번째 요거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은 상관없습니다. 보통 그냥 빨리 하려고 이제 두 번째인 화살표를 선택하는데 자, 이렇게 설정하고 나와서 다시 한번 측정해 보면은 이렇게 측정이 센터로부터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S는 이제 문자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대문자 S를 이렇게 붙이면 되고 바깥쪽에 클릭하고 나오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ESC 종료. 뭐 가끔 보면 이제 더블 클릭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확인할 게 이제 D 엔터에 들어가면은 D란다. OP죠, OP. 옵션. OP 엔터에 들어가면은 더블 클릭 편집이 우리 요 사용자 기본 설정에 가시면은 여기 두 번 클릭 편집이 있습니다. 요거 요게 체크되어 있나 확인하고 첫 번째 요거.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선택에 가면은 가끔 가다 보면은 이 명사 동사 선택상 이게 이제 해제된 이거 원래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끔 보면 지가 혼자서 해제가 돼 버려요. 이게 해제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안 지워져요. 딜릿도 안 되고 지금처럼 더블 클릭도 안 되고 그리고 레이어가 안 바뀌어. 내가 선을 선택하고 중심선을 바꿨는데 안 바뀌어. 희한해. 그죠? 지워지지도 않아. 더블 클릭도 안 돼. 그게 전부 다 얘 때문에 그래요. 시험장에서 이런 경우 종종 있었어요. 안타깝죠, 사실. 너무 쉬운 내용이지만 모르면 정말 난감할 수 있는 상황.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선택에 들어오시면은 요 명사 동사 선택상 첫 번째 거, 선택 모드의 첫 번째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설명드리면은 이것도 사실 예전에 다 설명드린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한번 다시 상기하라고. 이것도 그렇죠. 이 두 번째 거 이것도 가끔 그래요. 가끔. 그러니까 Shift 키를 사용하고 선택이 추가라는 건데 이게 만약에 체크 해제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N은. 근데 이게 만약에 가끔 체크를 해요. 체크가 됩니다. 자동으로. 체크가 된 상태에서 나오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연속 선택이 안 돼요. 이게 클릭을 하고 그 다음 거 클릭하면 이게 해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레게. 그러니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만 이렇게 추가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OP 엔터에 선택에 있어서의 문제잖아요. 선택에 들어가면 요거를 해제해야 된다. 두 번째 건 해제. 그렇죠? 이게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선택하다가 하나만 해제하고 싶어? 그때 Shift를 누르고 클릭하면 걔가 해제되는 거야. 우리가 뭐 카피하려고 선택하는데 실수로 엉뚱한 걸 잡았어. 그러면은 Shift 누르고 클릭하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뭐 ESC 누른 다음에 다시 선택하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더 맞는 거죠. 자, 그리고 그 LA 엔터에 들어가면 LA 엔터에 들어가면 이제 디포인트가 하나 생성되는데 이거 질문 많이 해요. 선생님, 디포인트라는 게 갑자기 생겼어요. 저는 만든 적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지우나요? 또는 뭐 여기 들어가 봐도 홈에 들어가서 요 레이어 창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도 이제 나와 있겠지 당연히. 이거 내가 만든 적이 없는데 왜 있지? 얘 같은 경우 뭐냐면은 그 치수 기입을 하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치수 기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면 안 나와요. 치수 기입을 단 한 번이라도 하면은 그 치수 기입들 보면은 이 끝쪽에 점들 빨간색 점들 보이시나요? 이 빨간색 점들이 바로 디포인트입니다. 선을 이렇게 지워 보면은 빨간색 점이죠. 좀 보이죠? 이게 디포인트예요. 치수 기입의 끝점을 알려주는 디포인트인데 이건 지우지 않는 거예요. 이거 출력 안 됩니다. 레이어를 확인해 보면은 LA 엔터에서 디포인트 같은 경우는 끝쪽을 보면은요. 여기 더 끝으로 가야 되구나. 더 끝쪽이 이쪽에 있구나. 디포인트는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프린터 아이콘이 꺼져 있죠. 꺼져 있다는 건 출력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관상 점은 보여도 출력은 안 되는 점들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로 있는 게 맞는 거죠. 디포인트를 지우고 싶대. 그러면 뭐 LAY, 레이,
del, 레이델, 엔터. 그리고 한 번 더 엔터. 죄송해요. LAYDEL 엔터. N. 알파벳 N 엔터 하면은 이렇게 창이 뜨는데 여기서 강제로 지울 수가 있어요. 디포인트를. 디포인트 선택하고 확인 누르고 계속 하겠습니까? 예 누르면 지워지긴 하지만 의미는 없다는 거야. 어차피 뭐 또 치수 수정하고 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없어졌긴 하지만 사실 내가 또 이제 치수 기입을 단 한 번이라도 또 한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들어가 보면은 생겨요 이렇게.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 사실 이게 레이델은. 레이델인다 그거 디포인트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걸 뭐 지우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게 정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정렬은 이 모형이든 배치든 항상 정렬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실 때 요 끝과 끝을 잘 맞추고 이렇게 그리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다 그렸다고 해서 이거를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이걸 또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렬이 틀어지게끔 움직여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다 그렸다고 해서 계속 유지는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치수 보존선 억제하는 거 지금 보면 36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측정을 할 때는 아마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DLI 선형 치수로 해도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DLI 엔터해서 여기 선상에서 아무데나 클릭, 또 여기 선상에서 아무데나 클릭하고 어떻게 한다? R 엔터 하라 그랬죠? R 엔터. 그리고 한쪽 경사선에서 두 점 하나 둘 하고 움직여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기입하면은 양쪽의 치수 보조선이 빨갛게 겹치면은 감점. 자 이건 어떻게 억제합니까? 선택하고 CH 엔터. 또는 선택하고 컨트롤 1. 자 여기 들어오면은 선 및 화살표 라인하고 에로우가 있는 요 항목에 내려오시면은 얘 이름이 치수 보조선이잖아요. 양쪽에 있는 게. 그러니까 영문에서는 EXT 라인. 여기 치수 보조선 여기 있죠. 이렇게 EXT 라인 1, EXT 라인 2로 되어 있을 거예요. 위치는 똑같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양쪽이 다 없어져야 되니까 치수 보조선 1번과 2번을 전부 다 끄기로 바꾸는 거죠. 클릭을 해서 끄기로 바꾸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감점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니까 한쪽만 꺼야 되는 경우도 있고 두 쪽 다 꺼야 되는 경우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두 쪽 다 꺼야겠죠.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약간 뭐랄까 이제 그리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실수를 좀 자주 하는 게 뭐냐면은 클릭을 아주 미세하게 하거나 그러면은 이 치수가 좀 어긋나는 경우가 있거든 사실. 근데 그걸 잘 못 찾아내요. 왜 그러냐면은 D 엔터에 잠깐 돌아 보시겠어요? 제지장 들어갑니다. 자, 기본적으로 정밀도가 아마도 여기 1차 단위 여기 1차 단위 들어오시면은 요 정밀도라는 게 있는데 정밀도가 기본값으로는 이게 0.00 그리고 이제 각도 같은 경우는 0 이렇게 설정되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소수 정밀도 0.00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각도는 또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만약에 아주 미세하게 71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리다 보면 이제 실수로 뭔가 클릭을 잘못해서 뭐 예를 들어 71.0056 이렇게 그려볼까? 눈으로 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쵸? 거의 차이가 없어요. 잘 그렸다는 생각할 거야 아마.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측정을 해봐도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제가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잠깐 지워놓고 살짝 미세하게 틀리겠는데 DLI로 측정해보면은 차이가 없습니다. 끝점으로 71. 반올림이 돼버렸네. 그럼 다시 해야겠다. 조금 더 미세하게 71.0005 뭐 이런 식으로 자, DLI로 한번 측정해보면은 71이 잘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잘 그렸다 생각하겠지. 근데 사실 이건 틀린 선이에요. 왜 틀리냐면은 자 볼게요. 자 D엔터에 제지장 들어가서 권장사항입니다. 이건 필수로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좀 불안하신 분들은 하라는 거야. 불안하신 분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안 하거든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불안한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정밀도를 좀 끝까지 늘려놓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행여나 실수로 0.0001이라도 틀린 경우를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확인하고 나와 보면은 자 제가 한번
업데이트를 해도 되고 아니면 다시 한번 측정해 볼게요. DLI 엔터로 클릭하고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야. 아주 미세하게 틀릴 경우. 그러니까 처음에 치수기입하기 전에 이 설정을 먼저 해놓고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지. 각도도 마찬가지. 각도는 더 많아요, 사실. 이런 실수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검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실수 정말 많이 하세요. 이 각도를 할 때 어떻게 잘못 그리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측정해 보면 잘 나오신데 그러니까 잘 그렸겠지 하고 넘어간 거지 사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런 거지. 디엔터에 들어가서 마찬가지. 각도 정밀도만 살짝 늘려볼 거예요. 자, 각도 정밀도 오른쪽 여기 밑에 1차 단위에 요걸 좀 이렇게 늘려놓는 거지. 이렇게 해놓으면은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놓으면요 그냥 딱 떨어지는 60도 같은 경우는 60.0000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뒤에 혹시 0이 나올 경우는 억제가 되라 라는 의미에서 여기 0 억제에 후행에 체크를 해야만 뒤에 나오는 0은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체크하시고 그렇죠? 자, 권장상 이거예요. 정밀도를 끝까지 늘려놓고 후행 억제하고 그러고 나오시면은 자 만약에 이게 잘 그렸으면은 클릭해도 잘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아주 미세하게 제가 해볼게요. 각도를 66.000586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일부러 길게 그렸습니다. 자, DAN 하고 측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찾아질 수가 있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찾아지죠. 자동 나오잖아. 틀린 경우에는 잘 그리면은 이렇게 나오겠지만 실수할 경우는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유용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소수 정밀도 점으로 보통 표현하라고 많이 하는데 이것도 역시 재정에 조금 전에 그 정밀도 그 부근을 보면은 하나가 또 있습니다. 쉼표가 아니라 마침표로 좀 해놓고 하면 좋죠. 보통은 마침표로 하라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물론 쉼표로 하라고 하면 쉼표로 해야겠지만 보통은 마침표로 많이 합니다. 1차 단위에서는 보통 요거 정밀도라든가 그렇죠? 요 후행 억제하는 거 마침표 이건 꼭 확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도 뭐 물론 실수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실수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데 각도 그리는 방법적인 건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잘하실 거라 나는 생각되는데 좀 실수가 많나 봐요. 보통 각도는 이렇게 예를 들어 그리면은 이 각도는 보통 선에 딱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넘기는 게 제일 좋거든요. 저는요. 그냥 바깥으로 넘겨버려요. 이렇게 바깥으로 넘겨서 클릭하고 나서 트림으로 자르는 방식을 써가면서 그리는 게 제일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돼요. 근데 보통 이제 틀리시는 분들이 각도를 그릴 때 어떤 선이 있으면 그 선에 클릭을 해서 이게 그리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넘기는 게 제일 안전하다는 거 사실. 자 그리고 배치 쪽으로 좀 가보면은 자 배치에 이렇게 오시잖아요. 배치에 오시면은 확인해야 될 게 문자들인데 문자들을 레이어는 전부 다 문자 레이어로 하셔야 돼요. 이 문자들 있죠. 이거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이 문자들이 지금 보면은 많지는 않아요. 뭐 6개에다 12개 정도 된데 이 문자들은 전부 다 문자 레이어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자 레이어 이렇게. 우리가 레이어를 문자 레이어로 만들어 놨잖아요. 요거. 반드시 12개의 문자는 다 문자로 하시고 나머지 여기 흰색 선 있죠. 요 선. 여기 흰색 선, 요런 흰색 선들. 요거 타이트 블록도 선이잖아. 그쵸? 이런 선들은 0 레이어가 맞아요. 0 레이어. 요거. 이렇게 구분. 이것도 많이 틀리더라고. 보면 여기 있는 이 문자 두 개를 자꾸 0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초기에 CAT급 초기에 거기 이제 공지사항에 써 있기는 얘가 저기 0 레이어로 하라고 되어 있었나 봐요. 근데 내가 확인을 받았어요. 전화해서 확인받는 게 이건 문자로 해야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정정해서 제가 다시 영상을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 그걸 미처 확인 못하고 그냥 그 공지만 보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문자는 무조건 문자예요, 그냥. 그렇죠? 그리고 이거 축척인데 자꾸 이거를 축적이라 쓰는 분들이 또 많아요. 적이 아니라 척입니다. 척. 축척. 적이 아니에요, 적. 적은 틀렸습니다. 근데 이거 적이라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주의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분도 지금 틀렸는데 리미트가 이 배치에 넘어오면은 LIMITS 엔터 해보면은 이 왼쪽 아래 구석 이게 기준점이잖아요. 0,0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틀렸죠 지금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어 있는 거 0,0 엔터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97,210 엔터 반드시 이렇게 리미트를 먼저 A4의 크기로 맞춰놓고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REC 엔터 0,0 엔터 297,210 엔터
그리고 이제 뭔가 시작해야겠죠. 배치 방법은 다 영상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까 보라고 한 거 거기 다 있으니까 시작하는 것만 좀 잡아드렸습니다.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자주 틀리는 게 뭐냐면은 뭐 감점사항이 뭐 좀 조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다 정렬할 거 다 정렬했는데 너무 얘가 이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 해놓고 보니까 이분은 잘하셨는데 이게 정면도나 평면도가 너무 왼쪽에 붙으신 분들이 있어요. 다 해놓고 보면은 보세요. 육안상 보면은 여기는 여유가 좀 있는데 여기는 너무 바짝 붙어 보이죠. 이것도 감점상이에요. 크진 않지만 조금의 감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뷰포트를 키는 거 이렇게 뷰포트를 키고 무브를 이용해서 얘네들 싹 우측면도 빼고 얘네들 다 잡아 선택하고 엔터 한 다음에 한 점 클릭해서 수평 이동으로 F8 키고 수평 이동으로 살짝 이쪽으로 당겨놔서 균형 있는 좌우 여백이 남도록 그리고 다시 뷰포트를 끄면 되죠. 이렇게 이게 제일 정확합니다. 감점이 없어요. 이분은 여기 콤마라는데 콤마가 아니죠. 이거 점이죠. 점. 202.03.31 이게 점으로 써야 됩니다. 콤마 아니에요. 더블 클릭해서 바꾸셔야겠죠. 점입니다. 점. 둘 다 점으로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틀리는 거 LTS. 그 도면상에 주어진 LTS 한번 볼까요? 도면. 자, 10월 9일 2부 도면인데 그러니까 지금 LTS, 그러니까 선의 촘촘한 정도죠. 숨은 선, 중심선의 촘촘한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은 도면과 비슷해 보여야 됩니다. 뭐 똑같게 완전히 뭐 한 칸까지 다 맞출 필요는 없는데 비슷해 보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보통이 이 배치 작업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에서 그리는 거는 뭐 LTS를 맞춰도 이 배치에 넘어오면 바뀌어요, 얘가. 그러니까 뭐 모형에서 맞췄다고 해서 배치해서는 안 해도 되겠지 이게 아니라 마지막에 다 끝내놓고 배치해서 LTS 엔터를 해서 0.3, 0.2 이렇게 입력을 해서 얘랑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모형에서 한 0.5 정도로 맞춰버리니까 모형에서는 괜찮지만 모형에서 보면 나빠 보이진 않지만 배치에 넘어오면은 배치는 간격이 너무 넓어 보이는 거야. 근데 이대로 그냥 나와 버리더라고.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LTS 엔터 0.3 0.3 했더니 봐봐요. 정면도는 이게 점선이 하나 보여야 되는데 얘는 그냥 실선으로 보입니다. 이런 감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줄여야겠죠. LTS 엔터 0.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비슷해 보이네. 이런 식으로 LTS는 배치해서 마지막에 확인해 주시면 된다는 거. 이것도 감점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모형으로 좀 돌아왔는데요. 기타 설정을 좀 잡아드릴게요. 일단 뭐 지금 이제 CAT 그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다고 하면은 CAT 시험장 가면 보통 이제 초기화를 해놓은 자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한 사항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F12번 그 동적 입력이라고 해갖고 밑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버튼으로도 있습니다. 요 그림, 요 그림을 보시면 좋아요. 버전의 차이는 좀 있는데 그림은 거의 똑같이 되어 있어요. 위치가 이제 약간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 버튼 그림은 똑같이 있어요. F12번이죠. 얘가 켜져 있으면은 보통 이제 라인을 하든 뭐라든 계속 옆에 창이 따라다니는 거. 이게 결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씩 좀 느려지는 것도 있고 이 네모 칸들이 선을 가리더라고 그리면서 좀 불편한 게 좀 있습니다. 저는 이거 끌 때는 F12번을 눌러서 끄면 되고 또는 이 버튼 눌러서 꺼도 되고. 자, 그리고 요거 클릭을 하면은 자꾸 옆에 뭔가 창이 따라다닌대요. 해볼게요. 요런 거. 요런 창이 자꾸 뜬대요. 그러니까 이게 뜨려고 약간 컴퓨터가 버벅이나 봐. 이것 때문에 자꾸 불편해서 못 하겠다는 거야. 이거는 컨트롤 시프트 P 써보면은 컨트롤 누르고 시프트 누르고 시프트 누르고 그다음에 P 컨트롤 시프트 P 요거를 한번 눌러주면 안 뜹니다. 창을 X 눌러서 끄고 컨트롤 시프트 P 그리고 한번 다시 해보면은 안 뜹니다. 자, 요 창에서는 이렇게 끝쪽에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버튼도 있습니다. 올려놓으면은 빠른 특성이라고 QP 모드로 되어 있죠. 버전에 따라서 얘가 약간 요 가운데쯤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 정도에서 약간 끝쪽에 있을 수가 있어요. 찾아보면 거의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P.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지금 컨트롤 W 한번 눌러볼게요. 자, 클릭을 해보면은, 아이고, 이건 꺼야지. 이건 끄기로 했으니까. 자, 어느 경우가 그러냐면, 보통 보면은, 이게 좀, 이런 창이 자꾸 뜬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선이 모여있는, 이게 선과 선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 약간 클릭을 해보면은, 이런 게 자꾸 뜨니까, 이것도 약간 좀 불편하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컨트롤 W로 끌 수가 있어요. 컨트롤 W. 예. 요 버튼입니다. 요 버튼. 예, 컨트롤 W 눌러보면은, 꺼졌다 켜졌다 할 거야. 켜져 있으면 이렇게 자꾸 뜨죠. 선택이라고. 뭐 어떤 걸 선택하겠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 주변에는 이런 선들이 있는데 어떤 선을 선택할래? 예, 근데 필요 없죠. 사실 우리는 이게 딱히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시다는 분이 가끔 있긴 한데 저는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별로. 예, 컨트롤 W 눌러서 끄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좀 굵직한 거 위주로 자주 질문 그리고 자주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되게 좀 설명해 봤는데요. 기타 또 궁금한 사항 또는 뭐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영상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영상으로 준비할 거고요. 아니면 이제 글로 올려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시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